예,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날씨가 무더운데 자, 주말에 저랑 같이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으면서도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유익하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주말에 돈 벌기 공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하반기에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이클을 탑니다. 예, 잘 탄다는 얘기는 될 때 많이 벌고 살짝 출렁거리면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손실을 피하는 이런 방법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덕분에 아주 숙면을 취하고 푹 쉬고 왔던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이번 주에 제가 오래된 증권사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정말 잘 나가고 꽤 팀장급 이상의 애들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잠을 못 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자는가? 제가 숙면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못 자면 정말 괴롭거든요. 저는 겪어봤어요. 언제냐면 21년에 제가 경추척수증이라고 갑자기 안 좋아서 2021년 4월 달에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는데 인공디스크 삽입하고 4개 정도 지금 볼트를 박아놨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척추가 좀 안 좋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 한 2년 3년 전부터 목이 너무 아픈 거야. 항상 저희 앉아서 근무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어깨가 너무 아프고 목이 너무 아파서 필라테스도 하고 침도 맞고 온갖 좋은 데 돌아다니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발이 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사고 났었는데 물론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한 2년간 약을 먹었어요. 진통제 한 3알 4알짜리를 2년간 먹었거든요. 그 약을 줄이면서 이제 관리를 좀 했는데 원래 경추랑 중추랑 척추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시면 계속 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어깨 통증부터 있을 때 몰라서 MRI 비싸도 안 찍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은 계속 그런 걸 달고 사시는 분은 조금 들더라도 MRI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온갖 거 다 해보고 어차피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20, 30대도 많으시겠지만 40대, 50대, 60대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건강을 되게 많이 신경 쓰실 거 아니에요. 앉아서 특히나 경추, 척추 되게 안 좋은 분이 많으신데 이 매달리기가 진짜 좋습니다. 턱걸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리기만 하고 계셔도 허리나 어깨나 목이 쫙 펴져요. 제가 뭐 게시판에 이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제가 온갖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 다 해본 실감했는 그 사람으로서 이걸 추천드리니까 한번 게시판 그 영상을 참고해서 집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도움됩니다. 이렇게 한번 건강에 대한 얘기, 우리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건강 얘기 훈훈하게 하면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볼게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돈 벌기 플러스 손실 피하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돼, 이런 공격만 따지지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먹지 마, 다이어트 실패 그걸 약간 간과하시잖아요. 실제로 오면 내가 정말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걸 피하고 안 하는 의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몰빵 치지 마, 제발 몰빵 치지 마,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3번 4번 몰빵 치다 다 죽었거든. 저도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그런 면에서 손실 피하는 가장 또 중요한 양쪽에 있는 공격 수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이클 잘 타는, 결국은 사이클을 잘 타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전일 비장 한번 정리하고요. 자, 미국 시장이 조금은 미묘해. 그것도 제가 느낌을 말씀드릴 텐데, 자,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또 올랐어요.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금만 보고 있겠지만 다음에 올 수 있는 시장 사이클의 다음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제가 7, 8월 얘기 드렸지만 7월달 출렁거리고 뭐 지수 봤을 때는 뭐 크게 안 빠졌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 8월 달에는 조금 더 조심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뭐 그렇다면 이거는 뭐 다 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전투자 그러실 필요는 없고, 왜 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계속 파월을 이렇게 조지고 있는 트럼프와 베센트가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목을 매느냐, 이 얘기를 제가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의 실전적 포트 관리, 우리 종목 얘기를 마무리 또 할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전보다는 조금 숫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숫자 싫어하는데 약간 산수 같은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이런 분과 함께 업그레이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 결국은 제가 좋은 사이클 타기 위해서 살짝 출렁거리는 그런 사이클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공부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시장이 조금 길더라도 같이 편하게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보면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어차피 지금 다음은 좀 덜 올랐더라도 AI 반도체 이런 쪽에 있는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자, 신고가 났는데도 저는 신고가 그렇게 신나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컴판이 바뀌어서 저는 비미국 우리나라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상태지만 일단 신고가 나면서 이렇게 4월달 관세 해방되기 때문에 무장자하고 계속 5월, 6월, 7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물론 20일에서 안 깨진 건 좋지만 약간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특히나 6월달부터는 잔잔하게 조정 없이 올라가. 이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사실 불안하거든. 좀 변동성 있는데 딱 비교할 만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유동성 풀고 괜찮게 봤던 게 2020년과 비교를 많이 해드립니다. 2020년 우리나라도 보지만 미국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충분히 받아요. 이런 조정이 나와야지만 오히려 건전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 이런 출렁거리는 조정이 있죠. 이런 출렁거리는 조정 안 나온다니까. 지금 안 나와요. 살살살 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개인 수급이라든지 투기 거래라든지 파생이나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시장의 속력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일단 어제는 뭐 좋았어요. 어제는 일단 유로가에 협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중심이니까 기세등등한 트럼프가 어제 이제 EU 집행위원장 만나서 27일 같으면 주말이죠. 주말에 골프 친다 그랬는데 어쨌든 단판을 지으면서 50대 50 정도 협상 타결 기대를 보고 있다. 협상 이제 관세율은 그 15% 맞춰져 있으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얘기는 제가 8월 1일까지 현실적으로 되겠나? 좀 이렇게 한번 맞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좀 드렸긴 했는데 어떤지 러트닉 자택까지 갔습니다. 집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지금 우리 그 실무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투자 규모 뭐 1,000억이냐 더 이상이냐, 그다음 시장 개방 정도까지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잘 되면 좋겠어요. 이 기대 때문에 시장은 올랐다. 낙관적인 시장. 자, 근데 제가 너무 기세등등하고 좋을 때는 제가 균형을 맞추고 둥도를 위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볼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반 트럼프 이슈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지금 쭈구리 만들고 있죠. 이런 경우 없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자, 파월이 금리나 단행할 것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트럼프 본인이 말했어요. 직접 이제 연준 공사 현장까지 막 가서 뭐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될지 안 될지.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관세 협상 얘기했죠. 8월 1일까지 완료될 걸. 여기에 우리나라 포함되면 정말 좋겠는데 총력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항상 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달러 금리는 이제 매일 봐야 돼.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자, 달러 금리는 좀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4.4 밑에 4.39니까 올라가면 안 좋아요.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올라갈 때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8월달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7월달 좀 남았어요. 자, 7월 8월달에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볼 때 어쨌든 미국 기준이니까 경계하는 요인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 어떻죠? 관세 노이즈가 점점 없어졌잖아요. 지금 일본도 잘 됐고 우리나라는 지금 좀 그러고 있지만 자체적인 거고, 유럽도 잘 될 거란 기대 때문에 시장은 낙관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실적이 어떻죠? 지금 테슬라 안 좋았고 알파벳 오케이패스 괜찮은데 다음 주에 오면 또 빅테크 나오는 과정에서 AI 관련된 이런 흐름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AI 액션 플랜 같은 거 막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자꾸 이제 버블이나 성장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게 시장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제가 더 중요하게 보고 제가 좀 경계하는 게 7월 30일이에요.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아침이 될 텐데 이때 FMC 파월의 이 흐름들을 봐야 되죠. 좀 더 길게 가면 8월 21일 날 잭슨홀 미팅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파월 사임은 안 시킨다 그랬어요. 어떤 그렇게 압박을 하다가 야, 파월 사임 안 시키더라도 약간 뭐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해.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게 사실 예진 없던 그런 파월 흐름이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민주식 너무 급하다.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IB들이 그걸 경계를 주는 데가 많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변동성 대비.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셨던 부분이지만, 자, EU가 이번 주에 되면 정말 좋겠고, 영국이 10%,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19%, 20%였고, 일본이
일단 이제 15% 하면서 말이 되게 많았죠. 5,500불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자기주도 해석을 좀 하고 미국은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상세하게 나온 얘기 없습니다. 그냥 했다는 얘기고 퉁퉁 이렇게 쳐놓은 거지. 세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유럽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지금까지 4월달 한번 볼게요. 4월달에 4월 4일날 해방데이라 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 해서 이때 금리를 막 관세를 때린다, 뭐 중국하고 100% 200%막 때린다 하니까 나스닥이 그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급락을 해서 15,000까지 갔을 텐데 이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죠? 맞은 건 맞은 거고 관세 협상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풀어져 갔던 거잖아요. 특히나 탁구까지 얘기 나오면서 그 실제 관세율이 10%가 아니라 실제 관세율은 15%나 18%, 19%까지 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실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가 시장 낙관을 이제 보고 있지만 실제로 15%, 18%가 정말 영향을 없을 거야. 특히 미국에 영향 없을 거야. 그걸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소비나 고용을 챙기고 있지만 계속 낙관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파월도 그렇게 보겠지만 기대감 때문에 지금 4월 해방데이부터 탁구 트럼프를 지나서 지금은 금리 인하까지 파월까지 눌러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도 시장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건 사이클, 좋은 사이클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가장 큰 거는 뭐 영국이다, 유럽이다. 특히 일본 끝났고 뭐 인도라든지 몇 개 남아 있지만 인도도 곧 될 거라니까 관세가 타결이 되기 시작해요. 15%, 18%도 되네. 중국은 더 높으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는 실경기에 어떻게 파급될 건지 어떻게 할지 분석이 필요해요. 이렇게 시장은 바뀌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낙관적 기대에서 이제는 실물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지표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어디죠? 물론 거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다른 나라 기업도 있겠지만 결국 비싸게 싸야 되는 10%도 20% 되는 미국 국민이 사야 돼요. 가격을 덜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덜 올리는 만큼 수익을 적게 받아가야 돼요. 물가에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지만 이걸 꼭 봐야 되는 다음 단계를 보셔야 되고 실제로 미국의 소비나 고용을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괜찮네, 잘 넘어가네 하고 있잖아요. 뭐 사재기를 어쨌든 그 내용을 보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이 콜이 좀 다운된다는 얘기가 많죠. 특히 트럼프가 그 고용들 이민자를 막 축출해서 하고 고용에 대한 공급도 줄지만 정부 비용이 많이 늘고 민간 소비는 오히려 빅테크를 해고를 되게 많이 시키고 이런 고용 지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8월 달부터 나오게 되고 소비도 사실은 어쨌든 지금 프리미아되는 꼭 필요한 그것들은 사겠지만 물가름들이 계속 영향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름 때보다 더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저는 콜다운 경기 연착륙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오면 미국이 다 올라가지 않고 가는 것만 가죠. 제가 이제 지표 얘기했던 엔비디아, 뭐 AMD,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 같은 게 다 가고 있는 게 특히나 그쪽에 성장을 키우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은 중요하게 보고 제일 괜찮게 보겠지만 시장 출렁거리는 8월 달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반대로 미국이 사실은 관세 두드려 맞으면 걔들 기업이나 국민이 영향을 받는데 다른 나라 어떻죠?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미국에 수출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에 있는 거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지만 요 비싸도 한 1, 20 올라도 우리 살게 그렇게 프리미엄 있는 제품이라든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그나마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수출하는 거 말고 다른 나라 수출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딴 나라도 20% 맞고 우리도 15% 맞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들끼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이외에 중국이나 호주든 유럽이든 막 만나서 저것끼리 뭐 관세 없이 만들고 하는 경제 링크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미국들은 저것들 막 관세 수입 올린다고 그러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뒤에서 미국 빼고 저끼리 경제든 관세를 풀이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식을 볼 때 기업을 이런 식으로 경쟁이 있는 기업과 다른 나라 수출 잘하는 기업을 또 솎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만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파월을 정치 압박까지 가하고 일 없었던 그런 이례적 상황까지 만들면서 이 트럼프와 베센트가 이제 그냥 쭈구리 만들었어요. 솔직히 제 말로 쭈구리 만드는데 파월 쭈구리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목을 맬까요?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데 미국의 재정부채가 얼마 전에 이제 오빠빌이 넘어갔다 하지만
그 전에 36조 달러에서 매년 이자만 해도 8.7조나 아니죠. 0.87달러다. 그 1조 달러까지는 안 되고 1조 달러 올라와요. 예. 0.8조 달러. 미국의 이제 천조국들에서 1조 달러 정도가 이자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매년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 1조 달러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자를 내는 기준은 뭐죠? 시중의 기준 금리가 되는 거죠. 자, 작년 말 기준으로 3.28인데 이것도 잠깐 보면 이게 21년부터 해서 좀 낮은 금리, 갑자기 2022년부터 40년 만에 인플레 오다 보니 금리를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국채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되는 금리들이 확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오래된 장기물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지금 돌아와서 만기돼서 돌아온 애들을 앞으로 새로 반영할 때는 금리 기준에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 작년 말 기준을 봤을 때는 3%였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특히나 이 바이든 때는 이 그 누구죠? 그 누님, 그때 그 연준 회장했던 누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단기물로 많이 그 묘하게 했어요. 교묘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오면서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서 돌아오는 이 만기된 국채 부담이 25년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붙어 있고 얘들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고금리에 적용시켜 가면 이자 부담이 확 늘게 되는 거죠.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빠빌리 할 때도 작년 같은 케이스는 부채 한도를 없애줘. 우리나라 부채를 쟁여놓으니까 내가 돈을 마음대로 못 쓰잖아. 아니, 부채 한도를 없애라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 5조 달러 정도 늘려서 41조까지 부채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잘 넘어갔지. 이건 이제 마지막에 잘못돼서 이제 부채 디폴트가 안 나긴 잘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자는 그대로 있어요. 올해 들어서 재정부채가 계속 지금 나가기 때문에 1조 달러가 넘어가고 이걸 막 걱정하는 분들은 2035년까지 10년 내 이 이자 부담이 3조 달러, 4조 달러까지 넘어간다. 이래 보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 되게 걱정됐던 재정부채인데 6월달, 7월달 되면서는 막 성장이다, 부채 한도 넘어갔다, 앞으로 뭐 액션 플랜 키우면서 더 좋아진다 이러니까 관세 플러스 수익 들어온다, 감세하면 성장된다, 규제도 다 없앤다, 금리나 하루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나 될 거야. 이런 긍정 포인트가 정시를 지금까지 올려왔던 거예요. 계속 될까요? 사이클이 계속 갈까요? 근데 이제는 전 아까 말했던 변화가 좀 온다 보기 때문에 아주 거기다 마지막에 AI 액션 플랜까지 성장할 거야 하면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안전도 필요 없어. AI 안전도 필요 없어. 안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계속 낙관적 시장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절실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결국은 파월 네가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잘못되더라도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네가 금리 안 내려서 그래 된 거라고 또 책임 전가하는 그런 작전도 있는 거죠. 뭐 정치 개입이다, 연준 독립성이 훼손됐단 말은 지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쑥 들어가 버렸다고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공부를 하고 있고 100% 한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제가 보는 실문 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재무부 갖고 있는 TJ 잔고라고 있습니다. 영내포 잔고라고 있어요. TJ 잔고는 이 재무부가 어차피 돈을 빌리면서 저끼리 찍어서 돌리고 있는데 연준에 보관한 현금 같은 거고 영내포 잔고는 연준이 돈 빌려주는 대신에 국채를 맡아둔 잔고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들이 올라갔을 때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얘들이 떨어지게 되면 시중에 돈이 좀 마르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잘하시는 분 봤을 때 약간의 틀림이 있더라도 제가 드리는 글의 뉘앙스만 좀 봐주시고 요게 TJ 잔고거든요. 항상 부채 한도 조정될 때 출렁출렁거리지만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많이 돈을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채 한도 조정되고 어쨌든 다시 채워야 되는 게 한 3, 4천억 불 정도 돼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영내포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미리 쭉 땡겨 썼어요. 쭉 땡겨 쓰고 해서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오면서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유동성을 많이 풍부하게 했던 바이든 때, 옐런 누님, 죄송합니다. 옐런 누님, 제가 좋아하는 누님인데 그분이 단기치 운영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부채 한도 조정이 되고 나서 하반기에 잘 된 게 아니라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도 눌러야 되는데 하반기에 좀 메꿔줘야 돼. 얼마나 메꿔줘야 되냐. 이거는 제가 계산해보고 자료 찾아보니까 대략 4천억 불,
0.4조 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보면 앞에 지금 이런저런 보안거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베센트도 되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안책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관세를 통해서 수익을 더 늘리겠다. 자, 베센트 그랬습니다. 관세 수익 늘리면 얼마나 들어올 거냐. 연말까지 3천억 불 정도 더 들어올 거야. 수익이 늘은 거죠. 은행에서도 지금 규제를 풀어서 국제 수요를 늘려주겠다. 그게 올해까지 봤을 때 한 1,000억 불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1,000억 불 정도.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자, 비트코인 잘 되고 비트코인이 좋아지면 국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겠지.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테더라고 나왔던 서클 같은 케이스는 한 2천 몇백억 불 되는데 그게 관련된 T빌 같은 게 한 1,000 몇백억 불 정도 돼 있어요. 그게 많이 늘어봐야 갑자기 늘어봐야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대략 4천억 불 필요한데 3천억 불, 1,000억 불, 1,000억 불 하니까 대충 맞춰졌네 되죠. 근데 이게 맞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뭐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거야. 금리 높을 이자는 계속 내야 되니까 금리 인하라 누르고 눌러서 일단은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7월이나 어떻죠? 7월이나 크리스토퍼 볼러라든지 보만 예상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는 페드 와치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거의 7월 인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7월 30일 날 FMC에서 파월의 입을 봐야 돼요. 왜? 7월 30일 인하가 동결한다 하지만 항상 파월은 그 다음에 나오는 FMC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줍니다. 갑자기 금리 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파월의 입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쭈글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8월부터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죠? 방금 말했던 관세 협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 볼지를 눈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큰 흐름들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그죠? 흐름들 봐야 되고 실제로 7월 30일 날 지금 쭈글쭈글한 파월이고 막 눌려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체임증거 다 시켜냈지만 이 파월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물론 데이터 디펜던스고 되게 T인 사람이지만 9월달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할 수도 있죠. 뭐 지금 봤을 때 고용 그걸 봤을 때 좀 미리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 물가 부담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동결을 하면 당연히 더 큰일 나겠지. 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준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볼 시장 이양 가능해요. 왜? 예전도 그랬어요. 이 시장이 금리 인하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가 9월 달에도 한다고 보고 보시면 찍어놨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61%예요. 61%인데 이 확률이 지금 50% 60%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다고 딱 받아버리면 미리 올랐던 애들이 살짝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월 30일 날 FMC 파월이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든 동결하든 포워드 주든 둘 다 시장을 충격받으면서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30일 대신이 보는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자, 얘기했던 고용, 저콜인 고용에 대한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게 8월 1일 날 나와요. 바로 다음 날 나오고 13, 14일은 또 이제 물가나 CPI, PPI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7월 30일에 FMC 관련 관세 협상 이후 시장 변화를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빅테크는 AI CapEx 줄이지 않는다. 생산성 수익성 괜찮다 하니까 30일 날 MS랑 메타, 31일은 아마존과 애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엔비디아 항상 늦게 나오잖아요. 8월 말까지 나오니까 과정 관리 같이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항상 8월 21일 날 20일쯤 되면 휴양지 가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장 몰라서 우리 창용도 가겠지만 잭슨 홀 이제 어젠다를 발표를 합니다. 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잭슨 홀의 어젠다는 뭐냐면 노동시장의 전환, 인구 구조와 생산성, 그 다음에 거시 정책 이쪽에 대한 어젠다가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아시겠죠. 지금 인구는 구조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지금 계속 그 화이트 칼라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AI와 로봇 생산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직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물론 거기에서 AI 로봇이 부각되고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당장에 고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가 뭐 개인들한테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렸던 22년, 23년, 24년 8월달 정시 좋았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약간 사이클적이고 포멀한 그런 사이클을 보는 기관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계되는 수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워낙 지금 기세등등하고 트럼프가 막 이렇게 힘이 좋아지니까 가끔 얘기드리고 저번에 얘기드렸던 앱스타인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갖고 있잖아. 얘들이 참모들을 다 트럼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누르고 한번 민주당에서 공격을 해도 끄떡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맥스웰이 누구냐면 이분도 22년 맞았고 지금 앱스타인은 들어갔다 자살해 죽었잖아요. 같이 이제 연관 가장 절친이었어. 여자분인데 이분이 알고 있는 게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20년 맞았는데 어제 오늘 법무부 장관의 차관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참 미국에 뉴스 뜨고 있던데 물론 내용 봤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트럼프 관련 얘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무부도 사실 트럼프 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면책특권 주고 100명에 관한 증언을 했습니다. 얼마큼 오픈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트럼프 될 때 나는 이거 앱스타인 쪽에서 문제 없기 때문에 오픈 다 하겠다 해놓고 계속 누르고 있거든. 중간중간에 트럼프와 관계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맥스웰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말 하고 맥스웰이 좀 사면이나 좋은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러다 문제야 트럼프한테는. 혹시나 아니면 내용 중에 트럼프 내용이 어떻게 빼내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기세등등한 트럼프한테 정치적으로 키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지금 보름 봤을 때는 힘이 트럼프 거라서 크기 때문에 좀 누른다고 보지만 항상 얘기드렸던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내용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제가 앱스타인 이슈는 좀 가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7월달 8월달 조정받는다 해서 큰일 났네 할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7, 8월 조정받으면 제가 뒤에 현금 비중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큰 기회가 돼요. 정말 큰 기회가 되고 결국 뭐냐 금리는 할 거예요. 미국도 돈을 풀기 시작한다니까요. 출렁거린 이후에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제대로 된 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큰 기회로 그래 되면 제가 미국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또 합의가 제일 중요해서 4분기에 미중 악수가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사이클을 잘 타는 차원에서 경계하는 포인트를 한 3, 4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사고 파는 주식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괜찮은데 가운데서도 시장 속을 보는 경계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제가 좀 더 얘기 드리는 어떤 솔링과 정도 판단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결국은 뭐죠? 이 나스닥이 빠져야 돼. 나스닥이 출렁거려야지 안 출렁거리잖아. 그 전까지는 저랑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 정도 느낌만 찾으세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말씀드리면 10년물 금리로 계속 제가 잡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10년물 금리로 잡을 거고 얘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야.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10년물 계속 매일 봐주시고 정신을 당연히 보는 거지만 제가 좀 더 보는 거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어제도 말씀드릴 때 좀 빨리 빠졌다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른 면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드린 비트코인도 8월 달에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2 제게 드렸던 한미 관세에 대한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포트나 현금 비중은 유도리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걱정해 이런 걱정을 드리려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시장 체크를 하는 겁니다. 미리 겁내지 마세요. 왜? 우리는 매일 대응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포트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 대응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장이 단기 등락에 있는 수급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최고 강한 나라잖아요. 제일 강한 국장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덜 영향받을 거다. 하지만 수급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가능하고 우리 빅머니 실적 대장주 포트는 정말 강력하다.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대장주들이 오를 때 더 올라요. 빠질 때 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현금 비중 제가 마련해 둔 거 있으면 저가 매수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포트 빅바이오, 실적한류, 로보테마, 삼전회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와 다 포함해서 제가 따지고 다 넣어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 수급도 덜 쏠려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파트 2에서 매일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정말 강력한 코스피 5천도 얘기했지만 어제 보니까 재정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 해석이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재정정책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을 풀어서 경기를 정부를 살리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건데 재정주도 성장이라 해서 옛날 소주성까지는 아니고 뭐 제주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용들은 AI 플러스 반도체 뭐 다른 이런 산업이 있겠지만 이 성장 섹터에다가 정부 정책, 정부 지체를 통해서 재정정책을 투입하겠다.
얼마 전에 나왔던 2분기 우리나라 GDP 0.6이 나왔는데 거기다 정부 지출에 대한 몫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되리라 봐요. 야, 겪은 뭐 윤통해서 돈을 좀 아껴놨는데 왜 돈을 푸느냐? 뭐 푸는 거에 대해서 말은 많겠지만 이 재정적인 정책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왜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미국은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출렁거리는 재정부채가 문제인 거고 중국도 다 하고 있고 다른 나라 똑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비미국은 재정 여력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그 전 정부에서 돈을 잘 아껴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금리도 더 빨리 내릴 수 있죠. 그게 비미국 우리 불국장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면입니다.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거. 대신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정세를 또 해야 돼요. 돈을 쓰면 또 거둬들여야 되니까 법인세 1% 올려서 25%, 정권거래세 0.7% 올린다. 저는 괜찮다 했어요. 감액배당 우리 이번에 받았는 건 뭐죠? 그 APR 감액배당이야. 세금 원래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주주도 내게 한다고 뭐 바꾸고 있던데 우리가 상관없고 그 얘기했던 대주 조건을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춘다. 이게 사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국력 낭비야. 제발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물론 출렁거리고 몇 명 나와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배당 소득세 분리대 과세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는 크게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저는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주성 한번 얘기 드렸고요. 자, 30분 또 지나버렸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제 의견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이클을 10년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고 점점 업글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쉽게 다가가실 거예요. 글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봐주시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암만 미국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법 없습니다. 갔다가 살짝 단기 조정, 우리 입장에서 단기 조정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큰 조정은 피해야 되거든. 물론 지금 큰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조용하게 갔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고 출렁거림 20일선 떨어지면서 그 떨어졌을 때는 미국도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현금 비중 한 1-20%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 충격 매일매일 보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 볼 때는 한 60-70% 보고 있는데 안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냥 등락하다가 횡보할 수도 있죠. 그거는 매일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가 시장이 쭉쭉쭉 올라갔는데 이제 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실경제에 미칠 미국과 비미국 영향을 좀 따져서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 관세 감세, 규제 역파, 성장주 낙관 때문에 시장 올랐지만 재정부채가 눌러있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TJ 장고와 제가 연내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파월 때문에 7월 30일 FOMC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비미국 이쪽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가장 큰 주체 바뀐 게 없어요. 가장 큰 판 바뀐 거는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비미국 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가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더 낮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 자체가 단기로 한미협상과 정부정책 노이즈는 있겠지만 짧은 거다. 짧은 거다. 우리 대장 포트는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제가 10년 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같이 가는 제 진짜 고객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돈벌이 자체가 쉬운 건 없어요. 쉽게 볼 때는 더 크게 나중에 반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쉽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래도 재밌게 보시려고 좀 봐주시고 이렇게 시장 공부하는 면은 결국은 시장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이라 저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단기 출렁이든 조정 오든 어쨌든 간에 이 하반기 때 우리나라 불국장은 우리 6월처럼 또 엄청나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에. 저 지금 정권사 조사한 건데 작년 12월 말 같으면 정말 참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근데 10억 이상은 뭐 손실을 볼 수 있어요. 10억 이상은 8% 받고 금액이 작은 분들은 15% 받았어요. 금액이 작을수록 손실률이 커집니다. 자, 반대로 올해 우리나라도 좋았잖아요. 올해 좋았는데 금액이 클수록 수익이 커요. 금액이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 말이 뭐죠? 제가 크게 봤을 때 빅머니를 쫓아가는 거는 물론 다 그러신 분은 아니겠지만 크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거예요. 장 안 좋을 때 손실을 줄이고 장 좋을 때는 수익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18%가 아니라 올해 수익 진짜 크게 봤어요. 아시잖아요. 계속 크고 뭐 수십 프로 따블씩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보다 훨씬 우리 크고 하반기도 더 먹겠지만 이렇게 수비와 공격을 적게 손실 많이 수익 이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30분 동안 들어주신다 진짜 고생하셨고 날씨 정말 더운데 푹 쉬시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매달리기 제가 그 게시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건강 유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